요즘에 30대 직장인들이 회사 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퇴사할 수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경우겠죠. 저도 예전에 공무원 한 2년 3년 차 됐을 때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지곤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3년 넘게 책만 300권 넘게 읽으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온갖 것들 다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게 내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시중에 널려 있는 그런 적성검사 같은 거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서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직장 생활만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좋아하는 일 찾아보겠다고 적성검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있고 직업 테스트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걸 해서 적성을 찾은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엄청 큰 힌트를 얻었어요. 정신과 의사이고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됐다가 살아남으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엄청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삶의 의미가 뭔지 질문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질문만 하기보다는 답을 해라 라는 건 무슨 적성검사나 그런 테스트 같은 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적성검사를 받거나 무슨 테스트를 받거나 또는 고민 상담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행위잖아요. 나한테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테스트가 답을 해줘라, 또는 고민 상담하면서 나한테 답을 달라,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그런 걸 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답을 해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테스트 같은 거에 의존했구나, 질문만 하면서 내가 답하기를 회피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스스로한테 묻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너무 지나치게 미래만 봤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를 붙여가지고 미래만 보는 질문을 무의미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겪은 확정된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과거 경험을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내 과거 경험에서 찾아야겠구나. 내 고유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모든 정답들이 다 있을 거다, 발견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건 그만두고 전적으로 내가 겪은 그 고유한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짜로 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그 삶의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단계를 거쳤어요. 첫 번째로는 경험, 과거 경험을 잘 들여다보자. 그 경험 속에서 감정을 찾자. 그리고 감정 속에서 그 감정의 뿌리는 뭔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소위 인생 사명이라는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을 찾았어요. 첫 번째로 주목한 건 내 경험, 내 인생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였나, 그거를 거의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살펴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가 대학교에 합격했던 경험, 그리고 1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 2가지 사건이 제 인생에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학에 합격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25살 때 그때 편입시험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가 돌아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 몰입을 했던 경험이었더라고요. 그 결과로 합격이라는 성취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했고 결과도 나름대로 잘 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제 인생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사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 그 경험 속에서 뭐에 주목했냐면 감정에 주목했어요. 신경과학자인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언제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뭔가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건 궤변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보면 치밀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남녀가 사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뭐가 좋아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이유는 많이 말하죠. 뭐 말이 잘 통해서 좋다거나 또는 뭐 성격이 잘 맞는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사실 이유를 대는 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냥 감정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이라는 거다. 아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찾아낸 사건을 볼 때도 감정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결국에 감정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대학 편입에 합격했던 그때 느낀 감정이 그 행복이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노력했던 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서 행복했다 라는 그 감정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의 뿌리,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앞으로 평생 해나가야 할 그 일이 뭔지에 대한 그 씨앗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배움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시험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 배우는 걸 엄청 좋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막 이것저것 많이 따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자 공부를 해서 뭐 2급 자격증을 따거나 수상인명구조요원 이런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배움이라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뿌리를 찾으면 그거를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인생의 사명이다 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찾아 나가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 밖에도 저는 그 배움이라는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저만의 활동들이 있는데요. 뭐 여행이나 영화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움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배움이라는 테두리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면서 살아나가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명이 분명히 정해지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됐고, 원하는 인생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 뭐였나, 그 현미경 들여다 보듯이 뭐 진지하게 찾아서 탐구를 해보세요. 그 안에서 난 어떤 감정을 느꼈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다. 그 감정을 찾았다면 어떤 활동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는가, 감정의 뿌리까지 찾아보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란 게 도출될 겁니다. 경험에서 감정, 감정의 뿌리, 인생의 사명, 이렇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혼자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게 이제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그 전자책으로 딱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 자료로 만들고 있어요.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만의 사명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명을 바탕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완성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나름대로 해보신 다음에 인생의 사명을 찾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게 있으면 먼저는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